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며 당장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고 난리가 났는데요.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어버린 한국의 기술.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30년간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반도체 기업인 테크노바에서 임원으로 일한 조슈아 윌킨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화려했던 저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저희 미국보다 앞선 기술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결국 다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국은 항상 최고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한국이 잠깐 앞서가는 건데 그걸로 평생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고요.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의 3나노 공정이 상용화되는 동안 저희는 아직 5나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택담보대출금은 쌓여만 가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막 대학에 갓 입학한 딸 에밀리의 학비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 나 정말 학교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에밀리의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평생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살아왔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던 저인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꼴이라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찾고 찾다가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투자 규모와 연구 성과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구인 사이트에서 한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대기업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미국 지사에서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는 공고였어요. 제 이력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의 임원이었던 제가 이제 한국 회사의 직원이 돼야 된다니.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에밀리의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한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합격 통지가 날라왔어요. 첫 출근 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미국 기업에서만 일했던 제게 한국 기업은 솔직히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 본사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의 전경이 나왔고 그 모습은 미국의 공장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저를 맞이해준 직속 상사는 놀랍게도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김민석 팀장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미국 지사의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윌킨스 씨, 저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윌킨스 씨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석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제 이력서를 꼼꼼하게 검토했겠죠. 테크노바와 테크놀로지 코리아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적의 장군이 항복한 상태로 적진으로 돌아온 꼴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식 업무 방식은 미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정 과정에서는 위계 질서가 확실했죠.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문화가 저에게는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중요한 회의에서 한국어가 오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빨리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그날 저녁 바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저녁 식사 후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예전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완벽한 영어로 저와 소통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한 달을 공부하고 팀 회의에서 간단하게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고 동료들은 박수를 쳐주며 환호해 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팀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외부인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첫 분기가 끝나갈 무렵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적으로 뒤처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한국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이제 간단한 업무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죠.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함께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교육 열정, 끈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느 날 민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3나노 이하 공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못했던 분야죠. 윌킨스 씨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첫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본사의 부사장 김정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정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국 시장의 특성과 경쟁사 분석을 꼼꼼하게 준비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슈아 씨, 인상적인 분석입니다. 테크노바에서 왜 당신을 놓쳤는지 이해가 가네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존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와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그는 단순한 상사가 아닌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 팀과 한국 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줄이고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때는 경쟁자로만 여겼던 한국 동료들의 지식과 열정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3개월 후 우리 팀은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2나노 공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를 개발한 거예요. 이 소식이 퍼지자 회사 내에서 제 평판이 급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온 전직 임원이 아닌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에밀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자랑스러움이 다시 보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아버지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공항부터가 미국의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었어요. 테크놀로지 코리아 본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출입 보안부터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장 내부를 견학하는 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정우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20년 전 우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연구소를 둘러보며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나노 공정을 상용화하기 직전이었고 1나노 연구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반면 미국은 아직 3나노에 머물러 있었죠.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기술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녁에 정우와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해서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네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슈아 씨, 기술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한 도구죠.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미국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토론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위기와 한국 의존도에 관한 토론이었어요. 패널들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존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는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도입 찬성 48%, 미국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 52%.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요.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이 현실을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양국의 기술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먼저 회사 내에서 작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지사의 모든 임원들을 초대했어요. 발표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슬라이드에 한국 기술의 현주소와 미국의 강점을 대비시켰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앞서 있어요. 하지만 이건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의 지원으로 제 아이디어는 한국 본사의 고위 경영진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 반도체 포럼에서 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청중 중에는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의원들,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이건 양국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발표 중간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미국 정치인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면 한국 측 인사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극명한 반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발표 후 한 미국 의원이 저에게 비난의 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산업부 차관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호텔로 돌아와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서울대에 가려고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미래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미래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발표 이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었어요. 제 이름은 미국 내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미국의 기술 주권을 팔아넘긴 배신자로 몰아붙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로 추켜 세웠어요. 어느 날 아침 정우에게서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김민준 박사가 임명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테크노바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연구원이었어요. 당시 제가 부장으로 있던 연구팀에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합류했었죠.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발음이 어색하다고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했었어요. 결국 민주는 1년 만에 테크노바를 떠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에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고 그는 김민준 박사가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물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위해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었어요. 긴 비행 동안 20년 전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민준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테크노바의 운명도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김민준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어요. 다만 이제는 자신감과 권위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슈아 씨. 민준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미안함을 전하려 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제 사과를 받아들이며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준의 비전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에게 이제 미국의 기술적 미래가 달려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국가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프로젝트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가족을 향한 위협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떨었고 딸 에밀리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의회 청문회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청문회 당일 의사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청문회장으로 들어섰어요. 위원장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윌킨스 씨, 당신은 왜 미국의 기술 주권을 한국에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미국의 기술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증거로 준비해간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뒤처지거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청문회는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실시간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찬성 대 미국 자체 기술 개발 투표가 화면 한쪽에 표시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제 증언이 진행될수록 찬성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의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킨스 씨,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실리콘밸리 출신입니다.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슈아 씨,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울 때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끈기와 비전이 미국에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2개월 마침내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미국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실리콘밸리에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저는 미국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 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었고 양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미국 부통령과 한국 국무총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어요.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어요. 청중 속에서 에밀리를 발견했습니다. 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어려움이 값진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조슈아, 마침내 해냈군요. 20년 전 당신이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더 일찍 이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개소식 후 한 달, 연구소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어요. 1.5나노 공정 개발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갔어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빠, 여기 학생들은 정말 대단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그들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미 의회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당당하게 연구소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이후 미국 반도체 산업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통계도 보여드렸어요.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예전에 저를 비난했던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윌킨스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미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그날 저녁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민중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한미 기술 협력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에게서 배우는 겸손함을 얻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합니다.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창립자인 회장님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윌킨스 씨, 당신은 두 나라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겁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가져와 또 다른 다리를 놓고 싶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힘은 자신만의 우월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미국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은 윌킨스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